오늘 함께 볼 책의 제목은 65세부터는 공복이 최고의 약이다. 이시하라 유미 지음, 오시연 옮김, 청홍에서 24년 1월 3일, 그러니까 발행일보다 일찍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70대 중반의 의사로서 이시하라 클리닉 병원장이고 자연요법, 단식요법, 장수식단을 연구했습니다. 원저도 올해 일본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공복을 잘 참지 못하고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어서 공복이 건강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께 얘기해 볼게요. 먼저 서문의 내용입니다. 2022년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은 약 82세, 여성은 약 88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은 남성이 약 73세, 여성은 무조건 받올림해도 76세. 그러니까 건강수명이 남성은 약 9년, 여성은 약 12년 평균 수명보다 짧습니다. 그러므로 70세부터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65세부터 공복 건강법을 시작하자는 저자의 제안입니다. 공복이란 위가 비어서가 아니라 혈당치가 떨어질 때 뇌의 공복 중추가 인지하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인류 300만 년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공복의 역사다. 인간은 가뭄, 홍수, 산불, 화산 폭발, 지진 등으로 식량을 충분히 얻지 못해 굶주려야 했다. 그 증거로 우리 몸에는 공복으로 혈당이 떨어지면 손발의 떨림, 두근거림, 초조함, 실신 등의 저혈당 증상을 막아주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글루카곤, 티록신, 성장 호르몬 등 10종 이상의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존재한다. 반대로 과식해서 생기는 고혈당증을 예방하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뿐이다. 이러한 호르몬의 균형으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이 오랜 시간 공복의 시대를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몸은 공복일 때 건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대 문명인들이 여러 가지 성인병에 시달리는 것은 과식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자기만의 건강법, 즉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법은 본능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한다. 우리의 본능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고 싫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내가 먹고 싶고 먹었더니 맛있는 것, 해봤더니 기분이 좋은 것이 내 건강에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본능적인 어떤 느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죠. 저도 이 결론에 동의하면서 각 장에서 나온 얘기를 조금씩 하겠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대사증후군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과식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내장지방 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한다. 1935년 미국 코넬 대학 맥케이 박사는 적은 영양이 동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종양 발생을 억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국립노화연구소는 회충에서 원숭이에 이르기까지 30만 마리가 넘는 동물 실험을 통해 섭취 열량을 억제하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섭취 열량을 60%로 줄이면 수명이 50%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양계학에는 강제환우라는 용어가 있다. 닭은 알에서 부화해 10 내지 12개월이 지나면 알을 낳기 시작하고 12에서 18개월 후에는 노화하여 산란 능력이 떨어진다. 이때 한 농학 박사의 제안으로 산란 능력을 잃은 노개에게 2주간 물만 섭취하게 했더니 오래된 깃털이 빠지고 새 깃털로 바뀌면서 그 후 12 내지 18개월 동안이나 알을 낳았다고 한다. 지금은 일본의 모든 산란용 닭은 일정한 시기에 금식을 시킨다고 한다. 즉 단식으로 젊어지고 오래 산다는 것이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영양 결핍으로 기아 상태에 빠진 세포가 생존하기 위하여 자신을 먹는 자가포식 작용을 밝힌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 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세포 내 영양 재사용. 두 번째, 세포 내 불필요한 물질을 분해하여 청소하는 정화작용. 세 번째는 세포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 등 병원체와 유해물질을 분해해 세포를 보호하는 방어작용. 평소에는 잠자코 있다가 세포가 영양 부족으로 기아 상태에 빠질 때 자가포식 스위치가 켜진다. 이 책에는 일일 일식만 하고 건강한 사람들의 예가 무수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일 일식만 하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동안 일일 삼식을 먹던 사람이 갑자기 일일 일식만 먹는 것은 위험한 면도 있으므로 권하지 않는다. 먼저 일일 이식부터 해보고 몸 상태가 좋아져서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일일 이 내지 일식 그리고 일일 일식으로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단 일일 삼식을 먹고 싶은 사람은 꼭꼭 잘 씹어서 위장의 80% 이하, 가능하면 70% 정도만 먹는 것이 좋다. 세 끼를 다 먹으면서도 소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적정 체중을 유지할 것. 둘째, 고지혈증, 고혈당, 그로 인해 생기는 고혈압과 같은 과식병이 없을 것. 셋째, 몇 끼 식후 나른함이나 졸음을 느끼지 않을 것. 적정한 식사량은 식후에 나른함이나 졸음을 느끼지 않는 양임을 기억해 두자. 일일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추천한다. 아침 식사는 과감하게 거르는 것도 좋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일 삼식의 식사를 해온 사람들에게는 아침 식사로 당근 2개, 사과 1개를 다져서 주스에 넣어서 만든 당근 사과 주스 2잔을 먹거나 또는 따뜻한 홍차에 생강 간 것 혹은 생강 분말, 흑설탕이나 꿀을 원하는 만큼 넣은 생강 홍차 2잔으로 대신한다. 점심 식사로는 메밀국수, 우동, 파스타, 피자, 밥 등을 졸리거나 나른해지지 않을 만큼만 먹는다. 저녁 식사는 좋아하는 음식을 뭐든지 먹어도 된다. 자신이 맛있다고 느끼면 술도 마실 수 있다. 낮에 배가 고플 때는 꿀이나 흑설탕을 맛보거나 초콜릿을 먹어서 당분을 보충하면 공복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일일 일식은 아침에는 당근 사과 주스를 먹고 점심에는 앞에서 말한 홍차 2-3잔을 먹고 저녁에 먹고 싶은 것을 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하고 싶은 얘기는 체질 이야기인데요. 서양의학은 치료할 때 환자의 체질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같은 병, 같은 증상이라도 음성 체질과 양성 체질로 구분해서 처방약과 식단을 다르게 지도한다. 음성 체질이란 안색이 희고 키가 크며 물살이 찌고 냉증이 있는 여성, 그리고 머리숱이 많고 흰머리가 나는 남성을 가리키고, 양성 체질은 얼굴이 붉고 머리숱이 적으며 혈압이 높고 더위를 많이 타는 남성을 말합니다. 자신이 음성 체질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양성 식품을 많이 먹는 것이 좋고, 양성 체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음성 식품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몸을 차갑게 하는, 즉 음성 식품은 청색, 백색, 녹색처럼 차가운 색을 가진 식품입니다. 예를 들면 우유, 우동, 콩, 엽채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녹차, 식초, 마요네즈, 맥주, 화이트 와인, 위스키 등이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엔 역시 노랑, 빨강, 검정 등의 색깔을 가진 식품이 속합니다. 예를 들면 치즈, 생선, 고기, 어패류, 메밀국수, 라면, 파스타, 현미, 검은빵, 팥, 검은콩, 낫또, 참깨, 뿌리 채소류, 홍차, 흑설탕, 꿀,
흑초, 소금, 된장, 간장, 흑맥주, 레드와인, 매실주, 소홍주, 일본 술, 정종, 블렌디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도 가공하면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열을 가하거나 발효시키거나 태양광에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하는 방법들입니다. 이 책에 소식을 하면 먹은 양보다 대변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저자를 믿고 한번 테스트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이제는 공복을 느낄 때 이것이 내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는 시간이구나 하고 즐기면서 참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참고하고 자신의 방법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